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무려 12년 만에 대중문화 예술인 또 우리 크리에이터 여러분을 위한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랑 새로 나온 표준 계약서 3종 있죠. 음악, 드라마 그리고 비드라마 분야. 이걸 중심으로 과거 계약서랑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이게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게 그냥 문구 몇 개 고친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환경이 엄청 변했잖아요. 특히 OTT 확산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또 제작사하고 출연자 간의 권리, 의무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봐야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개정된 내용 확실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건 계약서 이름부터 좀 달라졌네요. 예전엔 그냥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였는데 방송 영상 출연 표준 계약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군 중심이 아니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이런 장르 중심으로 3종 체계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 명칭 변경이 중요해요. 방송사뿐 아니라 OTT, 다른 온라인 플랫폼까지 다양한 영상물 제작 환경에 다 적용하겠다는 의지고요. 또 장르별로 제작 현실이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상한 같은 경우에요. 드라마랑 비드라마는 이동시간, 대기시간 다 포함해서 하루 18시간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음악 분야는 공연 특성상 좀 다르니까 별도 상한 없이 자율 협의로 열어뒀어요. 확실히 장르별 차이를 둔 거죠. 아, 그렇군요. 출연자 권리 보호 이 부분도 좀 강화된 것 같아요. 특히 실현권 보호라던가 대가 지급 관련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계약할 때 합의하지 않은 매체나 플랫폼의 영상을 쓰려면요. 반드시 별도로 합의하고 대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명시해서 예전처럼 약간 포괄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걸 방지했어요. 둘째는 편집 과정에서 출연 분량이 통으로 날아가더라도요. 계약대로 촬영을 마쳤다면 정당한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배우분들 입장에선. 그럼 그 촬영은 했는데 방송이나 공개가 안 된 영상들 있잖아요. 미방영분. 이런 거 활용 규정도 좀 명확해졌나요? 예전엔 이게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네, 기존에는 사전 동의 받고 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게 좀 기준이 모호했죠. 개정안에서는 해당 촬영분에 대해서 출연료를 이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기준이 돼요. 만약에 사전 출연료를 이미 받았다면 나중에 활용할 때 추가 사용료는 없을 수 있지만요. 받지 않은 촬영분이라면 나중에 활용 시 출연료는 당연하고 저작 인접권 사용료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저작 인접권 사용료는요. 사전 출연료 받았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항상 별도 협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단 사용이 가능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작사나 매니지먼트사의 책임 관련된 조항도 좀 바뀐 게 있나요? 특히 그 사회적 무리의 범위가 확대된 게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주로 법령 위반 같은 걸 의미했다면 이제는 학교 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같은 것들로 제작이나 공개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이런 경우에 출연자가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마련된 거죠. 동시에 매니지먼트사의 어떤 소속 아티스트 관리 책임이라던가 전속 계약 변경 시 통지 의무 같은 것도 더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업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또 예술인 고용보험료 공제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게 한 점, 이런 것들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변화 같네요. 그렇습니다. 쭉 정리해보면 2013년 계약서랑 비교했을 때 일단 장르 중심으로 개편됐고 OTT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포괄했고 실현권이나 대가 지급 명확해졌고 또 사회적 물의 범위는 확대됐고 성희롱 대응 조항 같은 게 신설된 거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확실히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출연자와 제작사 간의 권리, 의무를 좀 더 균형 있게 조정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새로운 표준 계약서가 그냥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는 점.
이걸 인지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이 여러분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표준 계약서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특히 이번에 좀 범위가 넓어진 사회적 무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재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새롭게 명시되거나 변경된 조항들이 실제 계약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표준은 마련됐지만 이걸 둘러싼 구체적인 실행 관행이나 새로운 해석의 여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될 거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